강은서는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었다. 한때 군사훈련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아 낡고 쓸쓸한 기운을 풍겼다. 풀벌레 소리가 나지막이 울리고 흙냄새 섞인 가을 바람이 머리칼을 스쳤다. 그녀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옅은 회색빛이 도는 캐주얼한 등산복 차림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코끝에 걸린 낡은 뿔테, 안경 너머로 지친 듯한 눈빛이 엿보였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와 등산 스틱이 전부였다. 그녀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듯 했다. 오솔길 끝, 낡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사훈련장 초입에 다다르자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녹슨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황량한 풍경은 그녀의 기억 속 그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한때 땀과 함성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아래 젊은 시절의 환영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녀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크악 살려줘. 이쪽이야. 누군가 빠진 것 같아. 강은서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젊은 군인 3명이 훈련 도중 땅이 꺼지면서 생긴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들의 장비들은 흙탕물 속에 처박혔고 한 병사는 발목을 심하게 다친 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들은 군용 로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이봐요, 괜찮아요. 침착해요. 강은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러운 병사들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한 병사가 소리쳤다. 아줌마, 위험해요. 여기는 군사지역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구덩이의 깊이, 흙의 상태, 그리고 주변 나무들의 가지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지형지물 활용법과 긴급 상황 대처 방안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본능처럼. 그 로프,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봐요. 저쪽 나무 뿌리에 한번 감고 나머지 한쪽은 서로 묶어서 버텨요. 발목 다친 병사는 먼저 내보내고. 강은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눈빛에 홀린 듯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낮춰 병사들이 로프를 정확히 걸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방향을 지시했다. 그녀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로프를 잡는 움직임은 놀랍도록 능숙하고 힘이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로프를 다뤄온 사람처럼. 한 병사가 로프를 당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강은서의 팔을 스쳤다. 그녀의 등산복 소매가 걷어 올라가면서 그녀의 손목 안쪽에 길고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다. 깊이 패인 듯한 그 흉터는 일반적인 상처와는 달라 보였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흔적 같기도 했고 어떤 특수한 훈련 과정에서 생긴 표식 같기도 했다. 병사는 순간 그 흉터를 흘끗 보았지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세히 살필 겨를은 없었다. 강은서의 지시대로 병사들은 차례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다친 병사까지 안전하게 구출되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병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마움을 표했다. 강은서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드럽게 웃었다. 다친 곳은 없어요. 어서 병원으로 가봐야겠네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놀라운 대처 능력에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오솔길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숲속의 안개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어떤 사람들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만이 그녀가 단순한 중년 여인이 아님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강은서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구덩이에 빠진 군인들을 구했던 일은 그녀에게 그저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잊혀진 과거와 단절된 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오래된 집과 그 집에 깃든 가족의 추억이었다. 이 집은 그녀가 한때 가슴에 묻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며칠 후 평소처럼 마당에서 오래된 텃밭을 가꾸고 있던 강은서의 귀에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내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검은색 군용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집 앞까지 들어섰다. 강은서는 삽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차량을 바라보았다. 군사훈련장 쪽에서 온 듯한 차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고 곧이어 김민준 중사와 그의 부하 몇 명이 차에서 내렸다. 김민준 중사는 젊고 건장한 체격에 빈틈없는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자부심과 함께 은은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은서를 보자마자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곳이 강은서 씨 댁이 맞습니까?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준 중사는 대뜸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공손함 따위는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강은서는 영문도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더지 수용 통보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방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 전체를 대규모 신형 군사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그녀의 집과 주변 토지 모두가 수용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서류에는 이미 확정된 듯한 날짜와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보상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의 집은 한 달 안에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은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 집은 그녀의 전부였다. 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그녀의 잊힌 과거가 숨쉬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니 강은서 씨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다 진행된 사항이라 번복은 어렵습니다. 김민준 중사는 냉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반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강은서의 낡은 옷차림과 나이든 모습을 흘긋 보며 어차피 저런 할머니가 뭘 알겠어 하는 듯한 비웃음을 흘렸다. 강은서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때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협조요. 제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가 깃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 한 장으로 나가라고요.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강은서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갑자기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다. 김민준 중사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잠시 당황했다. 할머니, 군사작전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니 어서 서명하고
순순히 이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여자분께서 군사 문제에 대해 뭘 아시겠어요? 김민준 중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의 말은 강은서의 자존심을 긁었다. 여자라서 군사를 모른다고. 그녀는 한때 이 남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무례함과 편견에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과거의 자신, 즉 강인한 군인의 본능을 느끼는 듯했다. 김중사, 당신이 말하는 군사 작전이란 것이 단순히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국가안보의 핵심은 지형적 이점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강은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깊은 통찰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김민준 중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논리적인 반박에 움찔했다. 저 할머니가 군사 용어를 쓰잖아. 뭔가 아는데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때 김민준 중사 뒤에 서 있던 병사 중 한 명, 바로 며칠 전 구덩이에 빠졌던 그 병사가 조용히 김민준 중사의 옆구리를 찔렀다. 중사님, 저분 저번에 저희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때 팔에 이상한 흉터가 있었는데 병사의 속삭임은 김민준 중사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김민준 중사는 강은서를 다시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옷차림 아래 감춰진, 그러나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 그의 머릿속에 전에 보았던 그 흉터에 대한 병사의 보고가 겹쳐졌다. 김민준 중사는 여전히 강은서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그녀의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다. 혹시 전직 군인인가 하지만 이 나이에 할머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서류에 서명하세요. 어차피 결정된 일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제가 내일까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민준 중사는 냉정하게 말을 끊고 돌아서려 했다. 그는 강은서가 단지 나이 많은 민원인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묘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은서는 김민준 중사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그녀의 오랜 평화는 깨졌고 다시금 그녀의 잠재된 본능과 능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바람을 맞으며 결심했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역사가 깃든 이 땅을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김민준 중사는 다음 날 약속대로 강은서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귀찮음을 넘어선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강은서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시골 할머니쯤이야. 몇 마디 말로 금방 처리할 수 있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머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어차피 국가정책이고 할머님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더 버티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중사는 이전보다 더 강압적인 태도로 강은서를 압박했다. 그는 강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그의 뒤에는 부하 병사 2명이 서서 강은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은서가 곧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 중사의 말을 듣는 대신 며칠 전 그가 남기고 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지도 위에 그어진 붉은 선을 따라 움직였다. 김 중사, 당신이 말하는 국가 정책이란 것이 과연 이 땅의 지형적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 강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김민준 중사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할머니가 군사 지형에 대해 뭘 아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의 지질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는 특정 시기에 집안 침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뒷산의 경사도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병력 이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급로 확보에도 취약하고요. 강은서는 막힘없이 말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지질, 지하수, 집안 침식, 전략적, 보급론 등 군사 전문가나 지리학자가 사용할 법한 전문 용어들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도상의 특정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실제 작전 브리핑을 하는 듯했다. 김민준 중사와 그의 부하 병사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은 강은서의 갑작스러운 전문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전에 했던 군사작전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과 그녀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흉터가 빠르게 교차했다. 특히 김민준 중사는 자신이 군사학과에서 배운 내용보다 더 심도 깊은 분석에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이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김민준 중사의 목소리는 경계심과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강은서는 김민준 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나는 그저 이 땅을 지키려는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군사는 당신이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다시 텃밭 쪽으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김민준 중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그와 함께 왔던 병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김민준 중사에게 속삭였다. 그 병사는 바로 구덩이에서 강은서에게 도움을 받았던 병사 중 한 명이었다. 중사님, 저분 저희를 구해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로프 쓰는 법이나 지시하는 게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팔에 그 흉터, 병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강은서의 손목에 있던 흉터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민준 중사는 병사의 말을 듣고 더 깊은 의구심에 빠졌다. 그는 강은서의 흉터와 그녀의 전문적인 군사 지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김민준 중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예감 같은 것이었다. 모두 본부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 대해 당장 조사에 들어가 과거 군사 기록부터 주민등록 기록까지 모든 정보를 찾아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 김민준 중사는 싸늘한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에 대한 경멸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묘한 긴장감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은서가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정체를 파헤치고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강은서의 과거를 캐내어 그녀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김민준 중사는
부하들과 함께 차량에 올라타며 강은서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낡고 소박한 집이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미지의 요새처럼 보였다. 강은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텃밭의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은둔 생활이 끝나고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김민준 중사는 강은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며칠 뒤 그의 손에는 놀라운 결과물이 들려 있었다. 강은서. 그녀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전설적인 3스타 장군이자 여성 최초의 야전 사령관이었던 강은서 장군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백마바이마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며 전설처럼 회자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어 전사로 분류되었던 인물이었다. 민주는 서류에 찍힌 빛바랜 사진 속 젊은 강은서의 강렬한 눈빛과 지금 눈앞에 소박한 할머니의 모습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감히 무시하고 경멸했던 상대가 군인의 정점에 섰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니.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함께 깊은 공포로 물들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즉시 상급자인 최규철 소장에게 보고했다. 최 소장은 강은서 장군이 현역 시절 자신의 실책을 비판하며 군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기에 그녀에게 깊은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은서 장군이 실종된 후 그녀의 공적을 축소하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민준의 보고를 들은 최 소장의 얼굴은 분노와 동시에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강은서가 살아있었다고, 그것도 이런 시골에 숨어 지내면서 감히 내 계획에 제동을 걸어. 최 소장은 이 일을 쉬쉬하며 덮으려 했으나 이미 민준을 통해 정보가 흘러나갔고 군 내부에 그녀의 생존설이 돌기 시작했다. 결국 국방부는 이 소문을 잠재우고 강은서 장군의 재등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검증 및 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명목상으로는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강은서 장군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녀의 입을 막으려는 최 소장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들에게 이 자리는 강은서 장군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를 다시 한번 조용한 은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강은서의 집 앞마당은 순식간에 거대한 군사 경기장으로 변모했다. 수많은 군용 차량과 장비들이 들어섰고 높은 계급의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여들었다. 현장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 그 중심에는 최규철 소장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잔뜩 긴장한 김민준 중사가 보좌하고 있었다. 최 소장의 눈빛은 강은서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그녀를 다시금 꺾어버리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강은서 씨,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이 자리는 당신이 주장하는 이 지역의 특별한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지역이 신규 군사기지 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강은서가 단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노파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려 했다. 군인들의 시선,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은서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홀로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오랜 평화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김민준 중사는 최 소장 옆에 서서 강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할머니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녀의 업적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할머니,
제발 하고 되뇌었다. 그는 강은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최 소장은 연설을 마친 후 준비된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평평하고 넓어 대규모 시설 건설에 용이하며 주변에 민간인 거주지가 없어 소음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그는 군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복잡한 보고서와 도표들을 연이어 보여주며 강은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그는 강은서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다. 강은서 씨, 이 집안의 토양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지하수 흐름의 특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보급로 문제라니. 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들은 전문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최 소장은 강은서가 당황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허점을 보이면 즉시 공격하여 그녀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작정이었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은서는 수많은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 소장이 펼쳐놓은 지도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노련한 장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의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초의 소장님, 이 지도는 겉으로만 보기에 완벽합니다. 하지만 군사는 단순히 평평한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죠. 저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곳에서 수많은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초의 소장이 제시한 지도를 토대로 그들이 간과했던 핵심적인 약점들을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 계절별 기후 변화, 심지어는 주변 생태계가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까지 정확하게 분석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지식과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이었다. 이 계곡의 지하수 흐름은 특정 시기, 특히 장마철에는 급격히 빨라져 집안 약화를 초래합니다. 대규모 중장비가 이동할 경우 매설된 시설물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죠. 보급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산의 경사도와 잦은 안개는 악천후시 병력과 물자 수송에 치명적인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 위치합니다. 군용기 이착륙 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강은서의 날카로운 분석에 최 소장과 그의 참모진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혹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그녀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다.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제기는 최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김민준 중사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숨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할머니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조사했던 전설적인 장군의 모습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지역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심지어 작전 효율성 면에서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은서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최 소장과 모든 군 관계자들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지와 오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강은서의 압도적인 논리와 통찰력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최 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할머니의 반박에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꾸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은서의 손목을 흘긋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최 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의 시야에 강은서의 등산복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흉터가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 흉터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10년 전 전사한 줄 알았던 자신의 라이벌 강은서 장군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최 소장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입에서는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은서 장군님. 그 순간 아까 구덩이에서 강은서에게 도움을 받았던 병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소장님, 저분 저희를 구해주셨을 때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흉터 저번에 저희가 분명히 봤습니다. 병사의 말은 최 소장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최 소장은 강은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였다. 주위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도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뭐라고 강은서 장군 살아있었다고, 그 백마 장군이라고, 김민준 중사는 최 소장의 반응과 병사의 증언, 그리고 강은서의 압도적인 존재감 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여자가 군인이라니 비웃던 자신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3스타 장군을 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이었다. 조용히 숨어 살던 그녀가 자신의 땅과 과거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현장에는 강은서 장군의 명예가 하늘로 치솟고 그녀를 폄하하려 했던 모든 이들의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최규철 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강은서 장군님 이라는 나지막한 외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현장을 뒤흔들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군 관계자와 언론인들의 시선은 일제히 강은서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 대신 경외심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뒤섞였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백마 장군이 살아있다니, 전사 처리된 강은서 장군이라고 수많은 질문과 탄성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준 중사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강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한때 여자라서 군대를 모른다고 비웃던 그 노파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설로 회자되던 여성 최초의 3스타 장군이었다니. 그의 오만함과 무지가 뼛속 깊이 사무쳤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최규철 소장은 강은서 장군의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년 전 자신의 실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군 개혁을 주장했던 그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모든 거짓과 비열한 행위를 폭로하는 듯했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강은서 장군의 정체에 압도되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인근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풍향으로는 이쪽으로 불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병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최규철 소장은 당황하며 무정의를 들었지만 이미 통신이 두절되기 시작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하늘과 멀리서 들려오는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가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군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산불 진압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은 달랐다. 특히나 고위 장교들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진압조 투입해. 빨리. 최 소장은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강은서의 집과 군사훈련장이 위치한 이 산악 지형은 건조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삽시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변하고 있었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폐자재들과 오래된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더욱 키웠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을 수 없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바로 강은서 장군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불길의 방향, 바람의 세기, 그리고 지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작전 시뮬레이션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몸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모두 내 말에 따르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강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지휘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수십 년 만에 깨어난 전설적인 지휘관의 모습과 같았다. 김인준 중사 당신은 저기 뒤쪽 야전 차량으로 가서 비상 통신망을 확보해. 그리고 가능한 모든 소방 장비를 건물 주변으로 끌어모아. 최규철 소장님. 당신은 이곳의 지휘 체계를 잡고 인원을 통제하세요. 이쪽 산불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앙을 뚫고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강은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는 모든 군인들의 계급과 경험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최규철 소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지휘력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김민준 중사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할머니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장군으로 보고 있었다. 강은서는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달려가 불길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훈련받은 병사처럼 능숙하게 삽을 들고 흙을 퍼날랐다. 그녀의 등산복은 연기에 그을리고 땀으로 흥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직접 불길의 약점을 찾아내고 병사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병사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잠시 잊었던 진정한 리더를 다시 만난 듯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불길이 강은서가 서 있는 방어선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였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피부를 태울 듯했고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한 병사가 소리쳤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물러서세요. 하지만 강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방 호스를 움켜쥐고 불길을 향해 물을 뿜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선 백마 장군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고향과 그곳에 깃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은서의 지휘와 병사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불길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예측했던 방향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가장 위험했던 주민 거주 지역은 무사할 수 있었다. 연기가 거치자 모든 이들의 시선은 강은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얼굴에 땀과 연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규철 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질투하고 폄하했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과 모든 군인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렸다. 김민준 중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강은서 장군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도 강은서 장군을 향해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이나 의심 대신 진정한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히 산불을 진압한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비운의 장군이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강은서 장군은 다시금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그녀의 명예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치솟았다. 산불이 진압되고 연기가 거치자 현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최규철 소장은 강은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재로 그을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수치심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군님,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감히 장군님을 폄하하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군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을 욕보였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규철 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은서 장군을 질투하여 그녀의 실종을 이용해 그녀의 업적을 지우려 했고 그녀의 재등장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강은서 장군은 그런 그를 불길 속에서 구해내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증오와 오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은서 장군은 말없이 최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뇌와 용서의 빛이 엿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초의 소장, 그만 일어나십시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입니다. 군은 사사로운 감정보다 국가의 안위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최 소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은서 장군이 자신을 용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최규철 소장의 모든 악행은 언론을 통해 만천에 드러났다. 군 검찰은 즉시 최 소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그는 결국 모든 직위와 명예를 박탈당한 채 불명예 전역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군 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김민준 중사는 강은서 장군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장군님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민준 중사는 진심으로 참회했다. 그는 강은서 장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의 태도와 그녀를 경멸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자책했다. 강은서 장군은 그런 김민준 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 중사,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진심 어린 반성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은서 장군의 따뜻한 말에 김민준 중사는 감격했다. 그는 강은서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자 영웅임을 깨달았다. 국방부는 이번 산불 진압 작전에서 강은서 장군의 압도적인 지휘력과 군사적 통찰력에 경악했다. 동시에 그녀가 10년 전 전사 처리된 것이 실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강은서 장군을 찾아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국방부는 강은서 장군에게 그녀의 원래 계급과 명예, 그리고 군 최고위직 중 하나를 제안했다. 하지만 강은서 장군은 단호히 거절했다. 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켜야 할 이 땅과 이곳에 깃든 과거의 기억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방부가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개발하는 대신 미래 군인들을 위한 군사유적 및 전술훈련 기념관으로 조성한다면 기꺼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강은서 장군의 제안은 국방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결국 국방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오래된 집과 주변 토지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았다. 대신 그곳은 강은서 장군의 지휘 아래 백마기념관 및 미래군사전술연구소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젊은 장교들이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실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었다. 김민준 중사는 자신의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국방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강은서 장군의 요청으로 사직서는 반려되었다. 대신 그는 강은서 장군의 직속 보좌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강은서 장군의 옆에서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그녀의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강은서 장군의 뜻을 잇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강은서 장군의 낡은 집 마당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김민준 중사를 바라보았다. 민준 중사, 당신은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김민준 중사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답했다. 네, 장군님,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장군님께 평생을 배우겠습니다. 강은서 장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동료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금 평화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은둔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은서 장군이 살던 오래된 집과 주변에 황량했던 군사훈련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백마기념관 및 미래군사전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곳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군인들을 양성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낡은 철조망은 정비되어 깔끔한 울타리가 되었고 훈련장의 폐허는 잘 정돈된 기념관과 첨단 시설을 갖춘 전술 연구실로 변모했다.
강은서 장군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중년 여성의 옷차림으로 기념관의 고문이자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를 맡았다. 그녀의 백발은 더욱 희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기념관을 거닐며 젊은 장교들과 사관 생도들에게 직접 군사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는 딱딱한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이자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했다. 김민준 소령. 이제 그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강은서 장군의 가장 충실한 보좌관이자 수제자였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하고 성실한 장교로 성장했다. 그는 강은서 장군의 옆에서 모든 업무를 보조하며 그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는 장군이 이룩한 모든 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념관의 운영과 연구소의 행정을 총괄하며 장군이 오롯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백마기념관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되었다. 방문객들은 강은서 장군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전시물들을 통해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배우고 그녀가 주창했던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그녀가 직접 지휘했던 산불 진압 작전의 기록과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재현한 전시물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매년 가을, 기념관에서는 백마 장군배 전술훈련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의 젊은 장교들과 사관생도들이 모여 강은서 장군이 직접 고안한 전술 과제를 수행하며 실력을 겨루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젊은 군인들이 강은서 장군의 지혜를 배우고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등용문이 되었다. 경연대회의 마지막 날, 강은서 장군은 직접 시상대에 올랐다. 그녀는 우승팀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났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녀를 향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잊혀진 전설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강은서 장군은 김민준 소령과 함께 기념관 뒤편에 위치한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세운 조용하고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다. 10년 전 그녀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전사자 비석기였다. 그녀는 그 비석을 지그시 어루만졌다. 그 비석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회한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김민준 소령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강은서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석이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는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한 삶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 같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백발 위에 부서졌다. 그녀는 조용히 언덕 아래 펼쳐진 기념관과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젊은 장교들이 활기차게 훈련을 하고 있었고 기념관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신념 덕분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스러운 은둔의 시간 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처럼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편견과 오만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진정한 능력과 올곧은 마음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